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는 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제 다문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발맞춰 국내 이주 정책을 맡을 이민청도 올해에는 신설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2023년. 올해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다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꿈꿔봅니다.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는 전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유학생들이 설날을 맞아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이나 유학생에게 명절은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때죠. 명절 할 때는 생각 많아요. 외롭고. 올리벳과 세델, 두 유학생이 설날을 맞아 외로움을 달래줄 특별한 체험에 나섰는데요. 그 하루를 만나볼까요? 올리벳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공예품 전시관. 마침 세대도 도착했네요. 왜 이렇게 늦어와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기다릴게요. 아, 네, 미안해요. 오늘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어요? 설날날인데 그냥 집에서 있는 게만 심심하잖아요. 그 한국 문화에 대해 그 체험 같은 거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좋아요. 누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좋아요. 명절 할 때는 그 특별한 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할 때는 그 진짜 그 생각 많아요. 외롭고. 아우, 이번 설날만큼은 외롭게 보낼 수 없죠.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유학생 세대보다 2년 먼저 한국 생활을 시작한 나이지리아 유학생 올리벳이 앞장서서 안내하는데요. 두 사람이 체험하게 될 한국의 전통 문화, 어떤 걸지 기대됩니다. 이쁘다. 예뻐요. 이쁘죠? 네, 나도 궁금해.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팽이 돌리기가 쉽지 않은지 냅다 손으로 돌리는 올리벳. 두 사람은 한국 전통 문화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한국 그 문화, 그 미술, 작품 그런 거 관심 많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전통 것을 한국에 와서 다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독특한 판소리. 네, 판소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첫 번째 체험은 한지로 육각 과반 만들기. 오, 이거 한지로 만들었나요? 네, 오늘 한지로 만들어 볼 육각 과반이라고 하는데요. 육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과일이나 다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육각 과반을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전주 한지 유명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왜 유명해요? 전주 한지가 유명한 이유는 전주가 우선 물이 깨끗하고 품질 좋은 당나무가 자랐어요. 그 당나무를 원료로 해서 한지를 만들었는데 품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임금님 진상품으로 이렇게 올렸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전주 한지의 우수성도 알았겠다. 본격적인 체험을 시작한 두 사람. 육각 과반 틀에 한지를 붙이는 비교적 쉬운 작업인데요. 표정은 꽤 진지합니다. 두 분 다 너무 잘 만드셨고요. 이제 풀이 마르는 과정이 필요해요. 건조 과정은 자연 건조로 건조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색깔도 잘 선정했는데요. 그 옷과. 너무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화려한 색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첫 한지공예 체험 어땠나요? 처음 해보니까 어려웠는데 네, 그 선생님의 말씀 따라가서 쉬워졌어요. 조금씩. 그리고 재미도 재미있었고. 한지로 만든 상품 그 온라인에서 자주 보는데요.
맨날 이쁘고 항상 이쁘고 제가 갖고 싶은 마음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 만들 때는 제가 진짜 자랑스럽다. 그것도 춘천해요. 가보자. 다음 체험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올리백과 세대. 그럼 이제는 새로운 체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재밌게 감사하겠어요. 그냥 누나랑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네, 기대 많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렸을 때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 한국 음식은 엄청 화려하게 이쁘게 나오며 식품영양학과 공부하기로 하는데요. 소식 들었어요. 전주는 음식 도시였고 아무 식당 가면 다 맛있어요. 그거 들어봤자마자 제가 전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재료만 봐도 딱 감이 오시죠? 설날에 떡국이 빠질 수 없죠. 여기에 전주 비빔밥 고명으로 빼놓을 수 없는 황포묵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에 왜 오신지 아시나요? 아마 요리? 요리? 요리는 체험. 요리인데? 떡국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셨는데요. 떡국 끓이는 것은 쉽지만은 실은 고명 만드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잘 해야지 품이 있는 그런 음식이 나옵니다. 네. 먼저 떡국을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줄 달걀 지단을 붙여줍니다. 재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떡국에 고운 색을 더해줄 미나리 초대로 정성을 더합니다. 명절 음식에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새해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고명들을 전주에서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듭니다. 고명이 모두 준비됐으면 펄펄 끓는 육수에 가래떡을 넣고 한 소끔 끓여내는데요. 양은 어떻게 하는? 떡하고 국물하고 같은 양을 쓰시면 돼요. 네. 설날에서는 왜 떡국 먹어요? 오래오래 살아라는 뜻이고, 예, 그리고 그 하얗다는 것은 새해니까 깨끗하게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맞아요. 의미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맞아요. 많이 먹을까요? 오늘? 근데 동그란 모양은 왜? 그래요. 맞아요. 이거 원래 이게 되게 기다란 모양인데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먹는 이유는 엽전을 의미를 해서 부자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이 벌으라는 뜻. 이어서 전주 신미 가운데 하나인 황포묵을 준비했는데요. 만들 땐 손이 많이 가지만 푸지게 마음을 나누는 데는 이만한 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깨를 여기서도 5가지 색깔을 좀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정 색깔을 좀 놓아줍니다. 지금 처음으로 떡국 만들어 봤는데 어땠어요? 엄청 재밌어요. 제가 원래 음식에 대해 관심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런 경험은 오래오래 기억할 거예요. 네. 그래요? 네. 혹시 어렵지 않았어요? 원래 요리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쉽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기억 남은 것은 모든 재료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음식 맛 역시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엄마가 요리했던 맛 그런 느낌? 진짜 위로 받는 맛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와우 장이요. 황포묵은 외국인 입맛에는 식감이 조금 낯설 것 같은데 어때요?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음식 있나요? 드시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 혼자 집에 있으면 그 외롭적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거는 그 한 번 체험하고 더 의미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 친구,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서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두 사람과 한국의 전통 문화에 흠뻑 취해본 하루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함께라서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마저 받으세요. Bonne heureuse année.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김민정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정 씨, 우리 설날 되면 한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세뱃돈 주곤 하잖아요. 네. 캄보디아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을까요? 네, 비슷한 풍습이에요. 한국에 하고는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갔나요?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세배 주면은 돈을 모르는 아이들은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아하, 네. 돈을 아는 아이들은 자기가 그 돈을 알아서 관리하고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이면은 자기 원하는 것을 쌓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국이랑 네. 비슷하네요.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설날 때 세배하는 걸 또 기다리고 하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캄보디아의 정성훈 씨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훈 씨, 안녕하세요. 수어스타이 준포 트남트마이. 수스다이. 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교민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캄보디아어로 어떤 인사를 해주신 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국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고 똑같아요. 아, 준포 그렇군요. 트남트마이는 올해 행운을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하는 인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성훈 씨가 지난 연말에 한국에 왔다 가셨잖아요. 네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부모님께 새해 맞아서 네. 인사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캄보디아에 지금 교민이 된 지가 한 15년째인데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한국의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불효자 같은 마음이 가슴을 막 이렇게 아리게 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이번 여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훈 씨는 이제 멀리 캄보디아에 계시니까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민정 씨는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할 테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성훈 씨가 캄보디아에서의 설날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한국의 풍습과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지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풍선도 달고, 풍선도 달고 이거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확실히 이어. 날씨가 다르니까 느낌도 많이 달라요. 네, 맞아요. 아이고 참. 이놈의 풍선은 빠지지를 않네. 요거 중간에다 놓고 또 로암 춘다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과일, 열대 과일인가요? 총 네, 7개 열대 테이블이에요. 총 7개 테이블이면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네요. 70명의 자리를. 가족 모임인데요? 네, 대가족 모임이네요. 오늘 까프티 한다고? 아이고. 아, 예뻐요. 화장도 했네. 자, 해피 뉴 이어를 외쳐줘서 하나, 둘, 셋. 해피 뉴 이어! 아, 정말 대가족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집 바로 앞에서 이렇게 쫑퍼우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 나와서. 우리는 출장 쫑퍼는 요리사. 때 이렇게 요리사.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서 아, 요리사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군요. 들어갑니다. 네. 여기 조금 이제 진짜 잘 해가 지고 사는 나면? 집안인 것 네.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리사까지 이 정도. 저희 와이프 재분의 집안인데 전부 다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치과. 아, 치과 의사 닥터예요. 와, 오, 닭한 마리 있고. 여기는 또 꼬맹이들하고 와이프들 이렇게 쭉
가족분들도 많고 차려진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성대하네요. 네. 갈아입는 거야? 폴하이다이 도? 아? 릴리 크마이. 아? 왜다 갈아입지? 다 왜 옷을 갈아입을까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춤을 출 수 있게. 아, 네네. 춤출 땐 복장이 편해야죠. 예. 어머. 아, 정말 다들 이제 슬슬 준비를 하시나 봐요. 이거는 그냥 가루를 가지고 그 화장품인데 그냥 그것도 문화예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정말 즐겁게 즐기시네요. 이제 성은 씨도 복장을 편하게 하시고 저렇게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면서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아, 네. 즐거운 영상 잘 봤습니다. 아, 가족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걸 보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한데요. 네. 캄보디아의 설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은 씨. 네, 캄보디아는 새해 설날이 3번 있습니다. 3번. 예, 쫄치남 썩거리라고 해서 우리 양력 1월 1일, 그리고 쫄치남 쨘이라고 해서 중국 설날이라서 음력 1월 1일, 그리고 쫄치남 크마에라고 해서 4월 15일 전후에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상은 쫄치남 크마의 영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 쫄치남 크마에는 캄보디아가 농업 국가잖아요. 네. 캄보디아가 농업 국가다 보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우기 때 농사를 짓고 건기 때 이제 수확을 해서 곡물들을 건조해서 보관하고 유통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게 다 마무리되고 새롭게 농번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쫄치남 크마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설날이 3번씩이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민정 씨, 그러면은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이 3가지 설날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설날일까요? 쪼치남 크마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거기 있는 분들은 쪼치남 사걸는 물론 다 쉬어요. 네. 근데 쪼치남 전은 거기 있는 중국 사람들만 쉬고, 근데 쪼치남 크마이는 모든 캄보디아 국민이면 다 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는 사실 어느 설날이든 비슷한 풍습인 것 같은데요. 네. 성은 씨, 세배처럼 쫄치남에 하는 특별한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세안을 시켜드려요.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거, 뭐 건강이 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애기 있거나 뭐 불운했던 것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내고 올해 새로운 기운을 깨끗한 몸으로 받으시라고 자녀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 세안을 시켜드린다고요? 네. 네, 민정 네. 씨도 그럼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어요. 거기 설날 쪼치남 크마이가 마지막 날에는 부모님한테 물을 뿌리고 샤워를 시켜드려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는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을 뿌리고 그리고 와서는 집에 온 식구들이 샤워하는 부모님한테 샤워하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네. 그리고 모든 있는 가족들 와서 부모님한테 샤워를 시켜드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해만큼은
좋은 일들만 있기 바라고 그리고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이물에서는 다 빠져나가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네. 그런 의미겠죠. 네. 그리고 영상 보면은 성훈 씨 얼굴에 이제 사람들이 베이비 파우더 같은 흰 가루를 묻히곤 하잖아요. 네, 그거는 네네. 뭔가요, 성훈 씨? 네, 이런 놀이들은 대부분 태국 쪽에 있는 송꾸란 문화가 많이 내려와서 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노는 거야, 그냥 재미 삼아서 바르는 거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 보면은 갓난 애기들도 많이 울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에다가 분을 바르고 재우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아마 귀신이 들어오지 마라, 아니면 안 좋은 것들이 접근하지 마라,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바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언가를 뿌리거나 묻히고 이렇게 씻겨내는 그런 행위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의식인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민정 씨도 아마 영상 보면서 캄보디아에 계신 부모님 많이 생각났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부모님께 한마디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엄마, 아빠 그동안 우리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올해만큼은 좀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무엇보다는 건강이니까 두 분도 건강을 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 위해서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기 바라며,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캄보디아 설날 쫄츠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분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한 해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성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와주신 민정 씨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원시가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해오던 지리산권역 3개 면지역 주민들에게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67억 원을 들여 인월과 아영, 산내지구에 가압장과 송배수관로, 배수지 설치를 완료하고 장수 동화댐의 상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리산권역 광역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남원시의 급수 보급률은 현재 95%에서 98%로 높아집니다.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수질 사고 예방 및 물 부족 상황을 해결하여 남원 시민 모두가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구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7억 원을 활용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벌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읍 인구는 10만 5천여 명으로 최근 10년간 1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장수군이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장수군에 주소를 둔 만 11세에서 18세의 여성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석 달 단위로 지급합니다.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씨름장이 동절기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읍 칠보초등학교 등 16개 팀 120여 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 이달 말에는 경북 문창고 등 5개 팀이 훈련에 참가합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 씨름장은 야외 씨름장과 실내 연습장은 물론 헬스장과 수영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전지훈련지로 타 지역 선수단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새해가 되면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고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은 세계 각국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죠. 내 주변의 이주민이나 유학생들의 고국 설날 풍습에도 한 번쯤 관심을 기울이고 맛있는 명절 음식을 나누며 마음까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설 연휴 보내기 바랍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